아침에 언론사 행사가 있어서 30분 늦췄습니다. 같은 언론사 행사 참여하려고 그랬으니까 언론인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제149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어제 오전 김포의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서 환자 2명이 숨지고 4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기원하며 유가족 여러분과 피해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년을 주기로 병원의 화재 참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포항 인덕요양센터에서, 2014년에는 장성 흉사랑병원에서, 2018년에는 밀양 세종병원에서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공통점은 인재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번 참사 역시 사전에 충분히 피해를 막을 수 있는 화재였습니다.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고 긴급 대피 방송도 없었습니다. 21명의 환자가 사망한 장성 요양병원 화재 이후 전국 요양병원의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었지만 여전히 안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의 특성상 그 안전 점검에는 한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토일코 외양간 고치기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 당국은 국민이 안심하고 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병원의 화재 설비 점검 및 의무화에 대한 제도를 재검토하고 더 엄격하게 정비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이 문 대통령 취임 이후 9번째의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전 최고위원회에서 외교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존재감을 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우리 정부의 존재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실망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 합의 정신이 유효함을 재확인하고 북한과의 70년 적대 관계를 종식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일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전의 한미 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어떠한 새로운 전략이 도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 정부의 역할도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된 한일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상 외교 성과는 전무한 셈입니다. 아울러 이전의 정상회담에서 계속 논란이 되어 왔던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예우 문제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양 정상의 모두 발언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과 17차례나 문답을 주고받는 동안 한마디도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의견을 묻는 질문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답변을 가로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언제까지 이러한 무시를 당하고 있어야 합니까? 어제부터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통령도 정상회담에서 입장을 설명하는 데 급급할 뿐 제대로 된 협상을 하지 못했는데 실무 협상에서는 얼마나 우리의 국익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미 동맹은 강화되어야 하지만
결코 가불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는 협상 속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대한민국이 국익을 지킬 수 있을 뿐더러 한미동맹을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을 상대로 한 외교 역량의 강화가 요구됩니다. 대통령 외교를 코드 인사로 채우지 말고 한미 관계의 오랜 경험과 지혜를 갖춘 외교 역량을 모두 모아서 어려움에 처한 한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제대로 갖추기 바랍니다. 조국 장관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나날이 조국 법무장관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실망도 일파만파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제 검찰이 장장 11시간에 걸쳐서 조국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결과 조 장관의 PC 하드디스크에서 허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증명서가 미완성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발급 기관에만 존재해야 할 미완성 공문서가 왜 조 장관의 PC에 존재하는 겁니까? 새로운 진술들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조 장관의 서울대 동기 변호사 아들은 서울대 인권법센터 세미나에 한 번 참석하고 2주간 인턴을 한 적은 없다. 이렇게 진술했고,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은 조 장관이 전화를 해서 굳이 세미나에 참석하라고 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진술들이 사실이라면 조 장관이 스펙 마시를 위해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에 적극 개입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지금 조국 장관을 감싸고 돌아서는 안 됩니다. 나라를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정파적 이익에 사로잡혀 민심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여당 내부에서도 조 장관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권 의원들의 위기감이 확대되고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도부에서는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조국 장관을 구하기 위해서 검찰을 겁박하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제 열린 민주당의 원내대책회의에서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하여 검찰을 고발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당은 자신들이 주장해오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은 이럴 때일수록 권력의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진보, 보수, 좌우를 갖고 싸울 때가 아니라 정의로운 나라, 공정한 사회를 세워야 할 때이고, 조국 사태는 이러한 나라 건설에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조국 구하기에 나설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조국 장관 임명 철회의 결단을 내리고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른미래당의 입시정의 바로 세우기 위원회 출범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득권층의 특권과 반칙의 단면이 일부 드러났습니다. 기득권 부모들이 인턴, 해외 연수, 논문 참여 등의 고급 기회를 짬짬이를 통해 독점하고 자녀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소문이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조국 사태의 진실은 우리 사회가 계급사회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헌법 제11조는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떤 형태로도 창설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특단의 대책으로 우리 사회에 이미 뿌리 깊게 내린 계급적 특권을 뿌리 뽑고 다시 희망을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사무총장이 곧이어서 보고하겠지만 우리 당 최고위원회에 당대표 직속기구로 입시정의 바로세우기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국회 교육위원장이신 이찬열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당대표 직속기구로 출발하지만 국회 차원의 특위가 설치될 것을 요구할 것이고 우리 당은 이를 적극 협력 지원할 것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또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위의장 최입입니다. 어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성욱 위원장 취임 이후 첫 번째 공정경제 대책으로 가맹점주 경영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의 뿌리 깊은 가불관계 구조를 개선하고 영세 자영업자인 가맹점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공정경제 정책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재벌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은 아직 손을 놓고 있습니다. 공정경제 실천을 위해서 마련돼야 될 법안들이 정부 여당과 자유한국당의 발목 잡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경제 실천이 법 개정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달 저는 관련 부처의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경제 실천을 위한 정책 제안을 주제로 시행령 등의 개정 방안에 대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의 기업 확대, 계열 분리 요건 강화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차단, 대기업 집단의 공시 강화, TRS 거래를 통한 채무 보증 규제 회피 차단, 지주회사 판단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며 법이 아닌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장님께 당부드립니다. 공정경제 실현 방안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시행령, 시행규칙과 같은 하위 규정 개정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점차 꺼져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 실천 의지를 다시금 불지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병호 주고위원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는 야당의 최고위원 회의에서 문모닝이라는 용어가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조모닝인 것 같습니다. 저도 조국 후보 관련된 얘기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여권은 윤석열 검찰 음해와 수사 방해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의 윤석열 검찰 음해와 수사 방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는 연일 윤석열 검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에게 불리한 보도는 무조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라고 고발을 검토하겠다 하면서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하면 먼지털이 수사다, 별건 수사다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여권 열성 지지자들도 열심입니다. 검찰청 앞에서 정치검찰 규탄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수사지휘부 검사의 실명을 유포해 압박을 줍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이 익성의 이사라는 허위 사실도 유포합니다. 조국 장관 집을 압수수색하던 검찰 관계자들이
짜장면을 시켜 모욕을 줬다는 가짜 뉴스도 유포됐습니다. 공정 작가는 검찰의 쿠데타를 막아야 한다. 검찰이 시킨 짜장면에서 70년, 80년대 독재자들 사냥개의 추억을 떠올렸다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이 책임져야 한다 하면서 지금이라도 윤석열 총장이 멈춰야 한다 이렇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말 볼상사나운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권에 유리하면 국민의 알 권리이고 여권에 불리하면 피의사실 공표입니까? 불과 2달 전 윤석열이 검찰총장 적임자라고 하더니 침이 마르기도 전에 고발 운운하는 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윤석열은 정의의 사도라더니 언제부터 검찰이 쿠데타 집단이 됐습니까? 지금 윤석열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정권 실세 조국 장관의 비리 의혹을 밝히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 비리도 엄정히 수사해달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명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윤석열 총장의 수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권이 해야 할 일은 수사 방해가 아닙니다. 검찰이 앞으로도 돈 있고 권력 있는 자들에 대한 수사를 조국 장관 수사만큼 철저히 하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윤석열 검찰을 음해하고 압박하는 것은 검찰 개혁도 아니고 수사 방해일 뿐입니다. 여권은 조국 의혹 수사를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이라고 하면서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국 의혹 수사와 검찰 개혁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아니, 조국 의혹 수사가 곧 검찰 개혁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조국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지하면서 검찰 개혁도 지지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의 비리 의혹이 문제의 발단인데 이를 왜 검찰 개혁과 연관시켜 물타기를 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것입니까? 조국 비리 의혹을 덮는 것이 검찰 개혁입니까? 여권은 내로남불하지 말고 근거 없는 윤석열 검찰 음해와 수사 방해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내 문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임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하태경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둘러싸고 당이 또다시 전쟁터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승리에 대한 기대감도 점차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원과 지지자들이 목말라 하는 것은 내년 총선 승리에 대한 희망과 비전입니다. 그동안 수도 없이 강조했지만 바른미래당의 살 길은 통합과 개혁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당내 통합과 세력 확장에 성공하지 않고는 승리를 할 수 없습니다. 당권파든 퇴진파든 이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권파든 퇴진파든 내년 총선 승리의 비전을 말하려면 당 통합의 방법론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당권파나 퇴진파나 당 통합을 위한 방법론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총선 승리에 대한 비전은 없고 그저 손 대표 퇴진하라 못한다 서로 나가라 이런 목소리밖에 없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 예정자들은 피가 말라가고 있고 당원과 지지자들은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언론에서는 우리 당에 당권파와 퇴진파만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의 절대 다수 최대 계파는 통합파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들이 말은 안 하고 침묵하고 있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당권 싸움이고 무엇을 위한 당권 싸움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사무총장입니다. 문병호 최고위원님의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하면서 어제 존경하는 15분 의원님들께서 하태경 최고위원의 징계 원천무효를 주장하셨는데 이에 관하여 정중하게 답변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저는 15분의 정치적 역량
도덕적 리더십 그리고 애당 열정에 36만 명의 당원과 함께 경외심을 갖고 본받고자 합니다. 정치적 수사가 아닙니다. 저희 솔직한 고백입니다. 둘째, 이럼에도 하태경 최고위원의 징계 결정 자체가 원천 무효이고 징계의 내용이 부당하고 징계 의도가 불순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도 당원의 입장에서 존경하는 하태경 최고위원의 징계 결정에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윤리위원회 결정은 당원 당규상 아무런 하자가 없고 절차적으로도 깔끔하게 마무리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해석과 평가도 불필요합니다. 이 같은 해석과 평가도 윤리위원회에 대한 간섭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당원상 절대적 독립기구인 윤리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당 대표는 물론 당내 구성원 그 어느 누구도 간섭하거나 압박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당원 당규의 자의적 해석도 안 됩니다. 독립성이 유지되도록 절대적 중립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윤리위원회와 윤리위원회에 대한 모독이 될 것입니다. 셋째, 손학규 대표의 10% 약속을 지키시라고 주장하셨는데요. 얼마 전 최고위원회에서도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손학규 대표가 단 일주일이라도 화합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하셨는데도 당 지지율이 지금과 같다면 저부터라도 사퇴를 요구했을 겁니다. 제가 공식적으로만 정당 생활을 25년을 했고 소위 손학규 대표 측근도 아니지만 장기간 공당의 당 대표가 이토록 정치적으로 인간적으로 모욕을 당한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15분의 의원님들의 양심에 호소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건 아닙니다. 넷째, 중대의 결단을 언급하셨는데요. 중대의 결단의 양태, 시기, 파급 효과 등을 연구 분석하는 것을 압니다. 일단 중대 결단을 하시려면 어느 중진 의원님의 생각처럼 당의 몸값을 올려야 되는데 그것이 당장은 용이해 보이지 않습니다. 여하간에 적절한 시점에 결례가 안 된다면 15분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중대 결단의 양태와 시기에 대해 부족하지만 저의 분석 결과를 제안하고 안내하겠습니다. 한편 비대위 구성이 보도이 되었는데 정치적으로나 정당법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점은 15분 의원님들도 더 잘 아실 것 같고 어쩌면 현재의 원내 정책회의가 비대위 같기도 합니다. 여하간에 분열하는 정치 세력의 국민들이 애정을 주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것을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말씀 없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대표님 잠시 예. 시상식을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당대표 선언위원 고영호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0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당대표께서는 대통합 개혁 정당의 가치와 노선을 선언하셨습니다. 이에 당대표 선언 EATF팀이 발족하게 되었고요. 공정과 민생 개혁 정책 공모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당원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131개의 정책 제안이 있었고 그중 우수 정책을 선발하여서 최우수상 1, 최우수상 2개, 장려상 3개를 시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최우수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이창록 수상자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당 대표님은 이쪽으로? 요 앞으로 가요. 표창장 최우수상 이창록 위 사람은 바른미래당 당대표 선언 ENTF가 실시한 공정 민생 개혁 정책 공모전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함. 2019년 9월 25일 바른미래당 당대표 손학규. 축하드립니다. 최우수상 상금은 5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다음으로 우수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김은경 표창장 우수상 김은경 이하 내용은 다 같습니다. 우수상에는 3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다른 우수상 수상자인 오기준 당원은 사정이 있어서 오늘 부득이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장려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구수회, 백종주, 장성옥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수회, 표창장 장려상 구수회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장려상에는 2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백종주 표창장 장려상 백종주 표창장 장려상 백종주 이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창장 장려상 장성옥 표창장 장려상 장성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으로 최우수상 수상자와 우수상 수상자의 정책 제안을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조. 네. 이번 공정 민생 공모 개혁 정책 공모전에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받을지 사실 기대는 안 했었습니다. 근데 참 이렇게 감개가 무량합니다. 예. 지금 이제 제가 정책명으로 하는 거는 농가 기본 소득제를 법제화하자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우리 고령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0세 이상 전국 노인이 비율이 한 30% 이상 되고 있는데요. 특히 농가는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합니다. 점점 농가가 이게 심각성이 있고 심각해지고 중요성이 이제 대두되는 이 시점에서 이미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 그리고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나라에서는 벌써 농어민들에게 기본소득과 농민의 권익 보장을 정부에서 앞장서서 좀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옥수수 수출을 8조 원을 일본에다가 했는데요. 이거는 1차 산업의 중요성을 보여준 한 예라고 생각됩니다. 농가 기본소득제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농가 기본소득제는 일자리에 허덕이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농촌의 청년들이 몰려야 농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과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귀농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명분이 됩니다. 농가 기본 소득제가 실행이 되면 농부라는 직업이 평생 보장이 되는 확실한 생계형 창업 일자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촌의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보장이 되고 거기에서 본인이 열심히 했을 때 더 큰 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다면 젊은이들이 주저없이 발걸음으로 농촌으로 향할 것이고 농촌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 것이고 학교가 문을 열 것입니다. 그리고 상가가 활성화될 것이고 농촌 지역이 젊어지고 풍성하게 좋은 풍경으로 바뀔 것입니다. 결국 농가 기본 소득제는
국민에게 전 국민에게 돌아가는 그 혜택이 돌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농촌과 도시를 별개로 나눈 칸막이식 예산 방식 처리는 농촌과 도시의 고착된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재정 지출 구조를 바꿔야 하는데요. 입법화와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로 합니다. 정부 예산을 대충 보면 청년 일자리 창출비라든지 고용산업 위기지역 비용이라든지를 봤을 때 그런 예산들이 약 23조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잘 활용할 수가 있다면 평생 보장되는 창업 분야의 농업에 종사하는 이분들에게 매월 제 생각은 50에서 한 80만 원 정도를 세대가 아닌 이제 1인에게 지급을 해줌으로써 정말 실효성이 있고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농촌이 없이는 건강한 도시가 있을 수 없습니다. 네, 이 정도만 예, 시간 관계.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짧게요. 우리 김은경 당원의 우수상 정책 제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제안한 내용은 사회적 지위 세습 금지법입니다. 이 법은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친족 및 친지의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적발시 처벌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또한 모든 공공기관 및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할 의무를 지도록 하는 법입니다.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이번 조국 장관 임명 사태를 통해 불공정한 경쟁에 대해 사회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바른미래당은 당원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국민 생활에 가까운 가장 밀접하고 공정사고를 세우는 정책을 선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국에서는 공정인생 개혁 정책 공모 결과를 적극 당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입의 의원님께서. 예. 그리고 오늘 보니까 우리 당직자들이 두 분이나 당선이 됐던데 당직자들 축하를 드립니다. 그럼 당의 정책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고 이렇게 적극 참여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지역위원장이 또 두 분이나 참여를 해서 당선돼서 아주 대단히 반갑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